지난해부터 들썩거린 물가가 새해 들어서도 기세가 등등합니다. 농축산물의 강세가 여전한 데다 기름값까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는 3년째 취소됐고 썰매장과 스키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동영, 유성엽 의원은 출마하지 않기로 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해 후백제부터 조선까지 청년 왕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들썩거린 물가가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강세가 여전한 데다 기름값까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크게 오른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배추는 지난해 이맘때의 2.5배 수준이고 양배추나 당근은 서너 배까지 올랐습니다. 살기가 벅차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나 박해. 그러네요.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무서워, 시장 오기가. 2배나 폭등한 달걀은 날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제는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상황. 이 점포는 도매상에서 일주일째 단 한 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언제라고 얘기도 없고 한 열흘 있다가 보자고 하는데 열흘 뒤에도 계란을 구경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맥주값, 라면값, 빵값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더욱 심상치 않은 건 유가입니다. 기름 가격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월 2일 현재 전라북도의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473원, 경유는 1,26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감산에 합의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임 입장에서 기름값이 날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좀 부담이 되죠.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도 이달 15일쯤에는 1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유가의 경우 가장 영향이 큰 만큼 상승세가 굳어지면 다른 공산품과 에너지 가격에도 줄줄이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해 온 가운데 이제는 그나마 마지막 보루였던 기름값까지 들썩거리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 겨울도 지난해처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취소된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는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였고 썰매장과 스키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어낚시 등 얼음축제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무주 남대천입니다.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면서 얼음 한 조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제대로 얼음이 얼지 않은 건 벌써 3년째. 얼음축제 역시 3년째 열지 못했습니다. 무주군은 얼음축제를 없애고 아예 다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 쪽에 물을 이용한 축제를 한번 은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좋은 축제를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밭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하던 이 마을은 이번 겨울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지난달 개장일을 잡았지만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날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24일에 잡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날짜는 우리가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이 받쳐줘야 하니까. 지난달 15일 개장한 이 썰매장은 눈 없이 운영하다 최근에서야 겨우 인공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이 얼마나 갈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손님들도 이미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한 10일 있으면 눈 보기 힘들어요. 원래 예약을 많이 하는데 많이 없어졌죠. 무주 스키장 역시 슬로프 개방이 늦어지는 등 이상기온의 여파를 혹독히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겨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겨울 한철을 노리던 곳마다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전북 현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북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차세대 축구 스타들의 경연장인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6개 대륙에서 예선을 통과한 24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 대회가 오는 5월 전주와 수원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전주에서는 개막전을 비롯해 모두 6경기가 열리는데 특히 이 가운데 2경기가 우리나라 조별 경기입니다. 전주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90명과 자원봉사자 200명을 모집했고 경기장 전광판과 잔디 교체 등에 11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2002년 월드컵에 뜨거운 감동을 재현하고 문화도시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8월에는 새만금과 폴란드 그단스크가 경쟁하고 있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 회원국 163개 나라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78표를 차지하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광활한 부지와 최첨단 야영장,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 새만금의 강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워낙 넓고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풀도 자라고 염분도 거의 다 빠져간 것 같고 야영지로는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1년 전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 건립을 포기한 뒤 컨벤션은 물론 호텔과 종합경기장 공원화 등 후속 사업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의 전제 조건인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신축 계획도 정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혈세를 아끼고 호텔과 컨벤션, 경기장 등을 동시에 지어야 한다는 전라북도와 이견을 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해에도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10년 넘게 허송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전북 몫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호남에서도 반드시 전북 몫이 따로 배정돼야 한다며 전북을 찾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힘쓰고 장차관 임명 때도 전북 출신 공직자 선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도시를 전북 발전의 용광로로 삼아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해 보통 교부세로 7,7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전라북도는 확보한 교부세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1년 전보다 6.5% 많은 4,206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정동영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3선인 유성엽 의원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전북 도의회를 찾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동영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3선 의원인 유성엽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직거 사태 등 당이 비상 상황인데 당이 사는 길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15일 당원 투표를 통해 당대표 1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뽑는데 전북 출신 의원은 출마하지 않아 전북 정치권의 위상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로써 정책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만 국민의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됩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선 연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주를 방문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국민의당과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잠시 길이 어긋났지만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연대를 거절하고 대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정운찬, 반기문 와서 경선해라. 이것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전북 의원들의 당 지도부 입성이 무산돼 전북 정치권은 한계를 드러냈지만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 이합 집산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과 연구학교 운용 연계라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연구학교의 지정과 승인은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현장의 갈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능 혼란 등의 특별한 사유를 들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88개 고등학교가 신청한 국정교과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고 학교별로 검인정 교과서를 주문하도록 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농민들이 받은 공공비축미 지급금 일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매입한 공공비축미와 시장 경리곡의 가격을 1등급 기준으로 40kg에 44,14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1년 전 매입 가격 52,270원보다 8,000원가량 낮은 것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 지급금으로 40kg에 45,000원을 받은 농민들은 차액을 지역농협에 반납해야 됩니다. 전주시가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후백제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청년 왕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치고 잔치를 벌인 곳으로 알려진 전주 오목대. 이곳에서 길이 250m, 높이 5m에 이르는 성벽터가 발굴됐습니다. 발굴단은 전주 남쪽을 지키는 요새로 견훤이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세운 후백제 때 쌓은 곳으로 추정했습니다. 성을 쌓고 거주했던 것은 평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흔적의 일부를 찾아냈게 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재조명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우선 승암산 동고산성터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한 레이더 등으로 지하 물리 탐사를 벌여 땅속에 묻혀있는 유적 찾기에 나섭니다. 후백제 궁궐과 도성 터로 추정되는 물악멀과 기자촌 등 옛 도심 일대가 탐사 대상입니다. 더불어 후백제 역사문화를 학술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후백제 연구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후백제를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통해서 천년 고도의 그 전주를 부여나 경주와 같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으로 큰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지만 후백제 역사를 되살리려는 사업은 뒤늦은 감이 있고 정부 지원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옛 도심 일대가 재개발 추진 등으로 유적 보전마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은 적지 않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AI가 엿새째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읍 종계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엿새째 발생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만큼 철새도래지와 축산농장에 대한 방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모두 252만 5천 마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원산지 위반 327건 가운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36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가 80건, 돼지고기가 6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30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7개 업소에 대해서는 1,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받을 저소득층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생계급여 수급자 등으로 한 가구에 최고 2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6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00가구에 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무형문화재 등 전주의 무형유산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방안을 찾는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올해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명의 무형문화재가 있고 전주시는 올해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완주교육지원청이 오는 2019년에 완주군 내로 이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에 위치해 교육가족의 불편이 큰 데다 지은 지 47년이 돼 낡았다며 전북교육청 예산 70%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30%로 청사를 옮기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설계 작업은 내년 7월부터 시작돼 오는 2019년에 청사 이전이 완료됩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이 새해 첫 업무일을 맞아 전주 우체국 직원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 새 출발 희망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배 오토바이 100대를 동원해서 전주 우체국과 전북도청 사이에서 행진을 벌이며 국가 발전과 함께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릴 예정인 대형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송유관까지 연결되는 25m 길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석유 6만 2천 리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0%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와 도청 직원들이 729만 5,39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은 오늘 고창의 낮 기온이 12.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